전명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다성거구 가수원 관저 1, 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최지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선 8기 구정 운영에 대한 평가 및 재정 건전성 운영 방안에 대해 구정 질문을 해보자 합니다. 민선 8기 5개월 구정 운영 평가와 주요 현안 추진 사업에 대한 서구청 대응 전략의 부재 등 종합평가 및 조직 진단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정책 혼선, 민주적 의견 수렴이 없는 시스템 유기도 드러났습니다. 또한 정책 추진 과정과 속도를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과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능력은 부재하였습니다. 구청장 임기 초반 5개월은 구정의 방향성과 정책 비전을 보여줘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구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철무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자리 오셨네요. 네, 청장님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의회 기본조례 제37조 2 구정에 관한 질문 6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질문을 생략하고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구청장님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저희 서구가 4년 후가 되면 서구가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우리 서구가 그럼 이 바닥이라는 기준은 무엇이고 객관적인 평가 지표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닥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침체하는 것을 의미하고 바닥을 치고 올라온다는 것은 인구 감소가 어느 정도 정지돼서 더 이상 상당 기간 인구가 바닥을 지지하면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얘기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기존보다는 도시형 일자리가 낮다든가 사회적인 전출입에서 전출보다는 전입이 늘어났다든가 하는 이런 몇 가지 보조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과 인구의 어떤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어느 정도 지지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시 출범 이후 인구 및 법인 기업들의 유출의 원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일 겁니다. 인구 유출은요. 또한 세종시를 중심으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지역에서도 현재 똑같은 현상으로 구원도심 인구 유출 문제들 보완해야 될 과제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 혁신도시 시즌2라는 정부 대책을 하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단답형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역인지 의무 채용도 그런 대안의 하나로 법도 개정되었고 서구청 자체적으로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관련 프로그램이나 취업 박람회 등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입장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양한 사업들이 필요하죠. 다양한 사업 중에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인구를 늘리는 데 있어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죠. 한 가지 봐주는 거 넣을 수 있겠습니까? 교육 여건도 좋아야 되고 주거도 좀 깨끗하고 새로 신축이 되고 또 주변에 이 문화 시설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어울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있는 거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지난 2000년에서 2021년 사이에 중소벤처기업부가 가면서 440명이 가면서 기상청을 대체해서 했는데 기상청에서도 440명이 가고 440명이 오지 않잖아요. 현금을 가고 어음이 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된다 이거예요. 네, 있는 거 다 지키고 유치를 해야죠. 방위사업자 네, 유치하듯이. 맞습니다. 약간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어떤 뜻인지 알겠고요. 대전시민 우리 지역은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유입 정책을 혁신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지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역에
새로운 인구의 유입이 적은 상태에서 신도시 지역에서 지역 간의 이동은 사실 윗도를 빼서 아랫도를 개고 아랫도를 빼서 윗도를 계속 개는 그런 속담처럼 그 굉장히 관심 많으신 메가시티 광역권을 메가시티 개념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메가시티는 구청의 업무가 아니고 광역시, 세종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관련된 이 4개 지역의 공간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교통망, 철도망, 그리고 번역별로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역할 분담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메가시티에 대해서 뭐 제가 어느 정도 개념적으로는 광역 행정을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구청의 일은 아니지만 구청에서도 메가시티 전 관점에서 본다면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것이 자연 발생적으로 놓고 보면 대전시의 유성과 세종, 대전시와 세종이 연담화 되면서 유성으로 각종 정책 사업이 몰리고 있어요. 이것을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개발 축을 인위적으로 좀 낮춰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 서부의 관저, 기성, 다수원동과 계룡시, 논산시 이쪽을 방위산업 클러스터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도 제가 누누이 얘기하고 직원들한테 논산시청하고 계룡시청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그러면 2개 시도 걸쳐서 지역 간의 협력 사업을 하면 국가적인 사업을 따오는데 좋지 않겠냐. 그걸 지시한 지도 한참 됐어요. 네,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메가시티죠. 네, 정부 부시장 때 말씀하셨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 말씀드렸고 저 또한 지방정부가 앞으로 발전해 나가야 될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도시 경쟁력 저하는 앞서 언급했듯이 인구 유출 문제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는 좋은 정주 여건이 필수 요소입니다. 그럼 20년 전 2002년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기본 계획 및 노선 검토 영역을 시작하고도 현재 20년 동안 제대로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청장님 현재 도시철도 2호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순조롭지 않죠. 그럼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현재 민선 8기에서 잉태된 문제가 아니고 표면화됐다 뿐이지 이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그 전이었죠. 그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시철도 2호선 추진하는 주요 과정에서 시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맞물리며 행정의 일관성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행정의 일관성을 보여주지 못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죠. 그러면 문제는 사업비가 당초 편성보다 2배가 늘어났다는 것에 많은 언론인들과 시민들이 사실 이 부분을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청장님 그럼 지금 인정을 하셨는데 당시 대전시에서 행정 업무의 총괄 책임자로서 행정부시장이 있었으니까 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 지금 현재 입장은 어떠십니까? 행정은 결론을 내릴 때, 결정을 내릴 때 내려줘야 됩니다. 작년 9월까지 전기 급선 공급 방식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그 이후에 용역이 진행이 됐었어요. 어쨌든 3가지 정도 안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하라고 했고 실무적으로 제일 우리나라의 트램, 철도 관련해서 건설기술연구원이 가장 전문성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의견을 받은 시의 실무진들은 일부 가선을 넣어서 전기 공급을 해야 공사비도 적게 들고 유지관리비도 적다고 9월 전에 결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최고 결정권자는 해외에 가서 선진 사례 보겠다고 결정 안 했어요. 12월도 안 했어.
결정을 할 때 결정 못하는 그 부분 때문에 뭐 이 정도 넘어온 것도 있고, 물론 2호선 노선 자체가 순환선인데 그것은 예전에 지하 저신도 방식의 지하로 한 것을 그 노선을 그대로 트램에다 옮겨놓은 그것도 영향이 있죠. 내가 어느 시점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우리 대해서는 최지원 의원님은 네. 행정부시장이 총괄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일말의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최고 결정권자가 책임을 져야죠. 행정부지사는 그러니까 청장님께서도 하는 역할에 네, 청장님께서도 9월 작년 9월까지 전기 급선 방식을 결정을 해야 된다. 나는 해겠고 이 방법이 일부 무가선이 좋다. 이거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했는데 그 결론을 못 내더라고요. 그건 어떡합니까? 부시장이. 그럼 청장님께서 지금 그 작년 이맘때쯤에 22년 예산안을 논의하실 때도 지금 현재 지금 말씀하신 가설 하나와 지금 예산이 2배로 지금 뛰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이 공사비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7,300억 정도 내외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2020년 예산을 논의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약 7,452억 원이었는데 올해 5월까지도 사업비 증액에 대한 대전 시에 논의가 없었습니다. 정장님 그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5월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없었는데 갑자기 한 2달 사이에 그 사업비가 2배로 진행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그 이유는 모릅니다. 용역을 하면서 트램이라는 게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도입이 되는 것이고 직선으로 갔다가 오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36km를 순환하는 이런 과정에서 예기치 못했던 또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그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광주 같은 경우는 사업을 시작하고 그동안 이제 몇 번 사업이 변경이 되면서 구간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이 됐지만 저희는 사업이 시작하기도 전부터 굉장히 지금 예산에서 번복을 하고 구간도 왔다 갔다 하고 예산도 2배 이상 뛴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아까도 말씀하신 행정정부 부시장이실 때 본인이 있으실 때 예산 편성을 하였고 같이 논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봤는데 나는 그럼 그 일반의 책임이 없다라고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단정 지으시는 겁니까? 그거는 부시장이 책임지지 않아요. 부시장이 책임지를 아니다. 그럼 뭐 예산 편성이나 논의하는 과정에서 항상 그럼 제일 무드머리만 실무선에서 그 공사비가 2배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제가 행정부시장 한 동안에는 어떤 자리에서 어떤 자료에도 없었어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장님 말씀처럼 국회가 작년 한참 22년 예산안을 논의할 때 청장님 그때 명퇴 신청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책임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지만 대전시를 통해서 국토부와 기재부가 이 예산을 제출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9월경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은 전혀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책임이 없다라고 하시네요. 이런 사업은 총사업비 확정이 중요한데 총사업비 확정은 2000년 말인가 2021년 초에 확정됐어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용역할 부분 용역을 예산은 자동적으로 당기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예산이나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당시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저는 청장님이 사실 대전시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을 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다라는 사실 그런 답변을 받고 싶었는데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행정부시장의 일이 아니다라고 일관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대응 전략의 좀 부재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인정을 안 하시기 때문에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질문을 계속하면 민주당 더 타격을 받을 거예요. 다음 질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과 국힘을 떠나서 지역 현안입니다. 청장님 왜 자꾸 여기에서 당락을 논의하시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트램이라는 게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시업무를 여기 구청장을 상대로 질문하는 그 의도가
뻔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거듭 말씀하셨듯이 행정부시장 때 하셨던 일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시장님들이 계속 바뀌면서 부재로 인해서 있었던 내용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관저 문화시설용지 활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그 아침에도 말씀을 하시고 서면 답변서에서도 시립도서관을 이끌어냈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네, 이 부지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8월 9월에 하겠다. 본 의원에게 서면 보고를 서구청에서 진행했습니다. 그 이후 추진 경과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8월 달하고 9월 달에 제가 7월 달에 현장을 갔잖아요. 초도 방문을 하고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총회를 열 때 갔고 그 외에도 여러 번 관저 2동 1동 갔죠. 거기서 실도서관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의견도 듣고 했는데 실도서관을 다 찬성을 거기다 하시던데 그 자리에서 찬성을 하셨습니까? 거기서도 의견 수렴도 했고 실도서관 아주 좋은 정책이다라고 격려도 받았고 그랬죠. 그건 지금 청장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할 때 분명히 저희가 충분한 여론 수렴을 해달라고 요청을 몇 번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서다운 의원께서 저희가 구정 질문에 답변에 충분한 주민의 여론 수렴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주민 여론 하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아니 그 자리에서 하신 게 주민 여론 수렴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기존의 여론조사 방식으로 여론을 구하는 것도 방식이지만 구청장이나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지역 주민들하고 여러 채널로 대화를 하면서 의견도 받는 것도 주민의 의견을 받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박병석 의원님도 시립도서관에 여성과 청소년에 대한 활동 공간이 만들어지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제가 전해 듣기는 그게 전해드렸는데 우리 최지원 의원님 계속 이거 가지고 질문을 하시는 그 취지를 내지 않겠어요? 저는 그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구 용역 5천만 원 저희 주민 수렴 하려고 하는 그 5천만 원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거는 일단 넘겼죠? 내년으로? 자꾸 제가 듣기로는 실명을 거론해서 뭐합니다만 지역구 국회의원의 그 보좌관이가 그때 당시에는 의장님이었으니까 정책 수석인가 수석께서 공무원들한테 닥달해가지고 예산을 그 활용도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5천만 원을 특효를 받으라 뭐라 해가지고 상당히 실무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답변 과정에서 다른 자료에는 국회의원의 보좌관에게 준 자료를 보면 여성 청소년 문화회관이라고 적시되어 있어요라는 말씀을 지금 이것 때문에 하신 것 같은데 청장님 의회에 나와서 답변은 의정 기록입니다. 사실관계를 이 부분 따지자면 해당 자료는 여성 청소년 문화회관이라고 추진하겠다는 서구청에서 전 국회의장실 아까 말씀하신 정책수석을 거쳐서 전 국회의장님한테 보고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당시 전 허태정 시장님께서도 흔쾌히 추진하겠다고 해서 특별 조정교부금을 큰 사업비도 약속을 했던 사업입니다. 이게 총장님 이게 누가 닥달해서 되는 사업입니까? 그 당시에 충분한 검토가 안 이루어진 거죠. 문예회관 있는데 뭐 청소년 문예회관 거기다 관저동에 또 짓습니까? 네, 서구청 실무부서에서 지역 주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용역비 5천만 원을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청장님 지금 관저복합 문화용지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1987번 말씀하신. 네, 맞습니다. 그게 대략 한 800평 정도 되지 않아요? 그럼 지금 한밭도서관 면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한밭도서관 전체 면적이요? 설명 답변을 하면 안 될까요? 그럼 제가 이 부분은 청장님 지금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주민들이 시립 도서관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규모의 도서관이 생긴다고 지금 많은 문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지 면적, 그러니까 복합 용지는 지금 문화용지 1987 번지는 약 757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밭도서관의 면적은 4,894평 정도 되고 우리 지역의 구립도서관인 가선도서관의 면적이 1,480평. 그러니까 지금 우리 1987 번지의 문화용지의 약 2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통합 디지털센터 기능을 하는 도서관도 약 8,181평 정도 되는데 그럼 저희가 디지털 도서관이 8,100평이라고? 네, 동안 호수공원 옆에 짓는 거. 네, 맞습니다. 약 27,000제곱미터이고 계획 당시 지금 8,181평 정도로 지금 되어 있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시립도서관 하면 명칭은 시립도서관인데 규모는 대전의 대표적인 한밭도서관보다 아까 말씀드린 6분의 1의 크기고 저희의 구립도서관인 가수원도서관보다 절반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 그 최첨단 시설이 들어서는 통합 디지털센터도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지역 주민들이 시립도서관 생긴다고 해서 규모나 많은 것들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제가 설명이 이게 주민들한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제가 이걸 자꾸 물어보는, 그러니까 왜 시립도서관이 생긴다고 했는데 왜 자꾸 최의원은 이런 걸 합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큰 도서관이 자리를 잡고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여성, 청소년, 문화, 공간 그리고 과학 관련 내용까지 다 들어가게 됩니다. 추후에 예정 이제 10억 개상해서 할 예정이기도 하시더라고요. 그걸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왜? 관조동은 저희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좋은 시설에 들어서는 거에 반대를 하진 않지만 자꾸 말씀을 거듭드리자면 청장님은 시립도서관을 내가 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주민 여론의 수렴을 거치지 않았고 규모조차 우리 지역에 20년 된 가수원 도서관의 절반 수준의 시립도서관이라고 해서 생기게 되면 주민들이 약간 허탈한 기분이 들지 바닥 않을까요? 면적이 모든 걸 얘기하지는 못하죠. 어떻게 효율적으로 짓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바닥 면적으로 해서 저희가 용적률 산출해서 위로 지으면 되는데 그러면 그 동네 편의점하고 바닥 기준을 안 보고 층수가 똑같다고 하면 동네 편의점하고 마트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갈까요? 아니면 국회의사당하고 서구청하고 층수가 똑같다고 해서 규모가 그렇게 될까요? 사실 청장님 이 부분은 많은 고민을 하고 그 시설 안에 그 규모 안에 집어넣으려고 했으면 충분한 더 검토가 진행이 됐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장님? 비유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정확한 비유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관조동 문화용지에 대한 청장님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저는 현장의 부재, 지금 규모 면에서도 그렇고 졸속 행정, 준비하는 구청장 한 분의 사업 추진이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건 제 개인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서철호 청장님께서 지난 271회 2차 본회의 구정 과정에서 관조 문화용지에 대한 답변을 5월 달에 특별조정교금이 5천만 원이 세울 수 있도록 반영된 것을 전혀 몰랐고 저는 아시다시피 혼자 공약을 다 만들었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고 아까 서다은 의원님 그 질의하는 답변 내용에서도 공약을 연구 용역을 필요하냐 이게 필요하면 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 한 사람의 생각이 그 지역에 관해 오랫동안 지역 주민들과 상의해서 만든 정책보다 사실 올바른 판단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또 그래서 청장 시절에 뭐 충분한 검토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고 어쨌든 고민 끝에 안저 이동에는 특히나 학령 아동을 두신 젊은 부모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는 무엇보다도 그 도서관 수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시를 한 거고 구청장은 이제 뭐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약을 제시해서 당선되면 그 공약을 구체화하는 것은 해당 우리 공무원들의 또 역할이긴 하죠. 그렇게 해서 시립 도서관을 시비를 통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다양한 기능을 넣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충분히 기본 설계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규모가 적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럼 가수원 도서관의 현장을 정확히 아셨다고 하면 가수원 도서관이 20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라리 그 부분을 리모델링하거나 항상 지역 균형 발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다른 제안이나 이런 걸 생각은 해보신 적은 없으니까 무조건 내 공약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거다. 저는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 가수원 도서관은 잠시만요. 의원님, 청장님 모두 질문 신청 요지에서 벗어나지 않게 질문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요지에서 좀 벗어나는 것 같은데 질문 내용 하신 질문과 또 답변해서 해주십시오. 네,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하는 거고요. 가수원 주요 현안산업과 지역 발전 도서관에 과제에 대해서는 가수원 도서관도 20년간 그 지역에서 도서관으로 기능을 했고 도안동을 분리하면서 가수원 주민들의 상실감도 있는데 거기다가 그거를 20년이면 길 수도 있지만 아직은 괜찮은 건물이기 때문에 리모델링해서 새롭게 변신해서 가수원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지리적으로 관저 이동과 가수원은 녹지축으로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가수원 도서관을 다시 거기다가 청장님 알겠습니다. 한다는 것 자체는 그럼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들께 사업 추진의 규모와 크기, 성격들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주민들에게 꼭 안내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이 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가수원도서관은 2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혹시 그럼 이 가수원 도서관의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위한 용역비를 2023년 예산안에 편성을 해서 조금 해야 된다는. 리모델링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끝났죠. 가수원 도서관 리모델링 끝났어요. 그 사업에 대한 리모델링이 아니고 영어 도서관 등 특화된 시설로 복합적인 요소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건 뭐 네. 한번 해볼게요. 도안 신도시 건설을 계획할 당시 교통량 예측으로 인해서 많은 우리 대전 시민들이 오랫동안 교통 불편을 좀 겪어왔었는데요. 미선 칠기 전 헌태정 시장님하고 여기 계신 청장님께서도 행정부시장 당시 노력해 주셔서 도로 확장이 좀 개선이 되었지만 세차가 아직 미흡합니다. 모건대에서 관저일도 1동 원앙쇼핑까지 이어지는 도안대로 조속한 완경을 위해 청장님께서 그 전에 행정부시장을 역임하시면서 진행을 하셨던 부분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전시에 독려를 해주시고 정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의회와 보고 온오프라인을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성을 인정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역 간 균형 발전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도안 지역 교통난 교훈처럼 또 하나가 우려가 있습니다. 도마 변동 지역에 재개발로 인해서 향후에는 인구가 약 23,000명 정도로 또 다시 유입이 될 예정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즉 최근 5년간 우리 서구에서 떠난 인구 중에 80%가 다시 돌아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트램과 추후 연동해서 도마 사거리, 용문역 지선을 동시 착폭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번복되지 않도록 대전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실지와 덧붙여 말씀드리면 대규모 인구가 유입되고 나서 공세를 진행하다 보니 보상의 문제, 공사 기간의 문제, 교통 정체가 예상되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마 내거리에서 용문역까지 트램 지선을 만든다는 계획은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른 좋은 정책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6차선인데 트램 지선을 만들면 3차선 정도는 점유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일반적인 교통 상황은 안 좋을 것이다. 그래서 전문 조사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필요성이 인정이 되고, 안 그러면 그 교통 악화되는 상황을 회피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이 돼야지.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지선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청장님께서도 시에 건의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지역 주민의 여론 수렴은 어쨌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건의할 필요가 있으면 합니다. 네, 다음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23년 이번 주요 업무 계획 자료를 보면 회계과에 공정한 계약 업무 추진을 위한 계약정 과정 홈페이지 공개를 하겠다는 기본 계획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유사 사업의 동일인이 수차례 낙찰받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단정 줄 수는 없지만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 해에 2번 이상 낙찰받은 업체와 대표자를 별도로 공개하는 것이 서구청에서 지향하는 투명성, 이 부분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역 내 우수 업체들 간의 선의 경쟁도 유도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계약 관련은 규정에 준수하면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2번 이상은 별도로 공개한다. 그것은 그 자체가 또 너무 규제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꼭 2번이 아니다 하더라도 어차피 공개되는 정보를 그렇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문제점이 있으십니까? 글쎄 저는 그런 계약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해당 부서와 또 사업을 추진한 부서 간의 협의해서 절차를 일상감사라든지 다 거쳐서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투명한 계약 관련을 위해서 그 부분을 제고를 해주시고 담당 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투명성이라고 해서 이번에 업무 보고를 해보니까 그 부분은 한 번 더 그렇게 짚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정부 지정 사이트를 확인해 보면 최근 5년간 서구청의 재정 자립도가 지속적으로 하향을 하고 있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필요합니다. 그 중앙부처의 대규모 공모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하는데 몇 가지 우려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 노르벌 생태공원 좋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중앙부처에서 과거에는 탑다운 방식이 아닌 요즘 공모 사업이 추세입니다. 공모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사업 추진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칫하면 부서에 공모 사업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 내부 직원들이 업무 과부하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추진, 준비, 신청, 선정까지 할 때에는 정책을 컨트롤하는 미래전략실 같은 곳에서 간사 역할을 좀 하고, 아까 말씀하신 유관부서와 협업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내야 하는데 그러니까 협업 체계가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앞으로도 저희 서구청 그리고 저희 시의회와도 소통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동안 소통이 부재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 많은 자료들과 청장님이 지금 행정정무부시장이셨으니까 더 잘 아시는 사업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그동안 부재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까지 올라와서 이런 부분을 한 것 같습니다. 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꼭 저희 서구의회와 논의를 하고 상의를 해서 독단적인 행정이 아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같이 손 잡고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독단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너무 과한 표현이고. 그럼 청장님, 앞으로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여론 수렴을 거쳐야 할 때, 꼭 논의를 할 때에는 그 부분을 꼭 수렴을 해주십시오. 자꾸 이 자리에서 그 시립도서관 말씀을 드리는데 청장님께서는 내가 가서 동네에서 얘기
얘기하고 그 시립도서관을 하겠다라고 해서 하셨는데 충분한 검토, 주민 여론 수렴, 규모 여러 가지 사실 전달된 사항이 없습니다. 청장님께서도 말씀드리셨겠지만 저도 지역 주민들 위해서 여러 차례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 듣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꼭 당부드립니다. 지역 주민 여론 수렴과 의회와 소통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정해진 좋겠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와 계속 그동안 해왔고 앞으로도 할 예정입니다만 저의 의사 결정 방식을 독선적이라고 개념 짓는 것은 그거는 수정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럼 그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용역 검토도 하지 않고 여기 시립도서관 내가 만들었다, 시립도서관 생길 거다 말씀하시는 게 사실 독주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은 주체가 시청이 되기 때문에 시청에서 기본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그때 반영될 수 청장님께서 있습니다. 서다운 의원 부정질의에서도 분명히 주민 여론 수렴을 충분히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5개월이 지난 상황에도 전혀 지역 내 여론 수렴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청장님께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주민 여론 수렴을 통해서 적어도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립도서관 연구 용역비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주민 여론 수렴을 위한 연구 용역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한 금액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시립도서관 기본 타당성 조사 시에 주민 의견 조사가 다시 한번 이루어질 것이고 청장님 그런 시립도서관이 생긴다라고 가정을 하고 주민 여론 수렴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가 안 나오면 안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은 행정이 목표를 정해놓고 일을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구슬이 선발해서 깨어야 구석이죠. 그럼 청장님이 전혀 현장을 확인을 안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국에 발목 잡으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청장님 규모를 이 자리에서 지역 주민들께 정확히 알려드리고 여론 수렴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는 청장님께서 여론 수렴해서 지역에 있는 사업을 같이 꼼꼼히 하겠다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청장님. 저희도 협조하겠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네, 올해 공직 생활의 경험으로 정치 논리에 물들지 않고 우리 서구의 비전이 명확하게 제시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책의 취지와 목적을 잃은 채 전입자 흔적 지역의 행정력과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입 단체장의 부정 지우기를 통한 불안함과 혼란을 조성하는 일을 중단하고 포용적인 태도로 구정을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47만 서구민과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와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주십시오. 사회는 4차원의 디지털화 시대인데 인식의 틀은 아날로그 시대로 회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현재가 과거와 싸우며 미래를 잃는다고 했습니다. 다양성이 존중받는 수기 민주주의 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 의원의 부정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